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연산이죠. 컨볼루션 연산 그리고 풀링 연산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고 실습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f.keras에 있는 sequential API를 이용해서 CNN 전체를 한번 구현해 볼 거고요.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코드와 슬라이드는 화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할 때 이런 순서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9가지 정도의 순서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습하기 전에 이거를 한 번씩 보고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예요. 네, 하이퍼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닝 레이시나 트레이닝 할 때 에포를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이닝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면은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그 데이터셋에서 앞에서 설정했던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가져와서 뒤에서 만들 네트워크에다가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tf.data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이닝까지 되면은 이제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tf.keras에 있는 sequential API를 오늘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거기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정답이 있을 거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로스 값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스 펑션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할 거고요. 그럼 로스까지 정의가 되면은 그 로스 값을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렇죠?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부분을 또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tf.gradient table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됐으면은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옵티마이저라고 하고요. 옵티마이저 부분을 또 어떤 옵티마이저를 쓸 건지 선택해서 구현을 해야겠죠. 저희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하면은 모델 만들고 학습하는 것까지 학습에 필요한 것들은 다 구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하는 중간중간에 얼마나 학습이 잘 되고 있나 확인을 해보고 싶겠죠. 그리고 또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나 테스트 셋을 가지고 이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을 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이 필요한데 그 매트릭을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애큐러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큐러시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제가 옵셔널이라고 써놨는데 체크포인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습된 결과를 저장을 하는 부분인데 학습된 결과를 저장해 놓으면은 매번 처음부터 학습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학습 한번 해놓으면 그걸 가져와서 그 다음부터는 인퍼런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체크포인트를 만드는 부분이 또 구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필요한 것들은 다 구성이 됐고 실제로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 하는 그런 부분을 또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9개 스텝으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씩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CNN을 만들지 그거를 정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CNN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네. 맨 처음에 앞에 이미지가 MNIST 이미지가 28x28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처음에 3곱하기3, 3x3 컨버전을 하고 그 다음에 2x 맥스 풀링을 하고 그 다음에 3x3 컨버전 또 하고 또 2x 맥스 풀링 하고 한 번 더 3x3 컨버전 2x 맥스 풀링을 하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단을 쌓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56개 유닛을 갖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MNIST 데이터셋의 클래스가 10개니까 10개 유닛을 갖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봤고요. 컨볼루션은 전부 다 3곱하기3 컨볼루션이면서 스트라이드는 1로 하고 패딩은 세임으로
구현을 할 거고요. 맥스 풀링은 스트라이드를 2로 하고, 네, 역시 패딩은 세임으로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버전 할 때 필터를 몇 개를 쓰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첫 번째는 32개, 그 다음에는 64개, 그리고 128개 이렇게 2배씩 늘려가면서, 대신에 풀링을 해서 가로 세로 사이즈는 계속 절반으로 28에서 14로, 그 다음 또 7로, 그리고 4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CNN 네트워크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9가지 스텝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당연히 모든 코딩을 할 때는 처음에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텐서플로우, 그리고 케라스, 그리고 케라스 안에 utils에 있는 toCategorical이라는 부분, 그리고 numpy, 네, 그리고 matplotlib, 그리고 os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정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러닝 레이트 0.001로 했고요. 트레이닝 에폭을 15에폭 동안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 배치 사이즈는 1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하이퍼 파라미터랑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체크 포인트를 저장할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 파일의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여기 같이 넣어놨고요. 네,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 실습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케라스 데이터셋에 있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읽어오고요. 그거를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트레이닝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는 255로 나눠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스케일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가 지금 디멘전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3차원을 갖고 있죠. 둘 다. 그런데 우리가 CNN에 입력으로 집어넣으려면 4차원 텐서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지금 뭐가 빠져 있는지 보면은 첫 번째가 배치, 그 다음에 하이트, 위스, 그리고 채널이 와야 되는데 채널이 빠져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채널이 1인데 그 1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익스펜드 팀에서 마지막 차원에 마이너스 1 하면 마지막 차원을 얘기하죠. 마지막 차원에다가 차원을 하나 추가해 주세요 라는 API를 mp.expand 팀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트레인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을 원핫 인코딩으로 해주는 부분인데, 앞에서 임포트했던 toCategorical이라고 하는 케라스 API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제로 데이터를 잘라서 공급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tf.data.dataset에 있는 from tensor slice로 해서 트레이닝 이미지와 레이블을 배치 사이즈만큼 잘라서 넣어주게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닝 할 때는 데이터를 셔플하는 게 필요하지만 테스트 할 때는 셔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셔플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텐데요. 함수 형태로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시퀀셜 API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 케라스타 시퀀셜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시퀀셜 API를 쓰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시퀀셜 API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마치 우리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이 지금부터 내가 model.add라고 해서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씩 추가할 건데, 처음에 나오는 게 첫 번째 레이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퀀셜 API를 쓰면 가장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실제로 model.add 한 다음에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실습으로 했던 conv2d 레이어스 밑에 있는 conv2d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첫 번째는 필터를 32개를 쓸 거고, 커널은 3x3, 필터 사이즈가 3x3이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를 쓸 거고요. 패딩은 세임으로 해준다고 했고,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에만 인풋 쉐입을 써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디버깅 같은 거를 할 때 편리하겠죠. 그래서 인풋 쉐입을 28, 28, 1로 하는, 여기서 이제 배치 사이즈는 안 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세로, 가로, 채널이 이렇게 되는 인풋이 들어올 겁니다 라고 첫 번째 레이어를 선언해주고, 두 번째 레이어는 풀링이었죠. 그래서 케라스 레이어스 밑에 있는 maxful2d를 썼고, 이게 디폴트로 2 곱하기 2에 스트라이드 2인 풀링이 디폴트로 인자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안 쓰고 그냥 패딩은 디폴트가 밸리드이기 때문에 세임으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레이어 역시 conv2d 하고, 필터는 64개, 3x3 컨버전 렐루 쓰고, 패딩 세임 동일하고요.
네 번째로 풀링 역시 하죠. 그리고 또 conv2d에서 이번에 필터를 128개, 3x3 컨버전, 렐루, 그 다음 패딩 세임으로 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맥스 풀링 한 번 더 해줍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이 끝난 거고,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들어가려면 벡터로 쭉 펴주는 부분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캐라스단 레이어스단 플래튼이라고 하면은 앞에까지 나왔던 그 피처 맵을 벡터로 쭉 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 실습했던 것처럼 덴스 레이어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256개, 마지막에 10개 넣어줬고, 이 사이에 드랍아웃을 넣어줬습니다. 드랍아웃을 넣어준 이유는 이 덴스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컨볼루션에 비해서 파라미터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덴스 레이어에다가는 드랍아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함수를 구현한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콜 해주면 모델이 생성이 되고 리턴이 되겠죠. 이 모델이. 그래서 모델.서머리 서머리 해보면은 이렇게 모델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나시면은 서머리를 통해서 내가 만든 모델이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미터 수도 여기 나오는데 덴스 레이어의 파라미터 수가 컨볼루션 쪽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모델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네 번째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역시 함수로 만들었고요. 모델과 이미지와 정답을 입력으로 받아서 모델에다가 입력 이미지 넣어주고 트레이닝을 true로 해줬어요. 트레이닝을 true로 하면은 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드랍아웃이라고 한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드랍아웃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영향이 없고요. 트레이닝 할 때 변하는 부분은 지금 네트워크에서는 드랍아웃 부분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트레이닝을 true라고 알려주면은 그 결과를 뱉어주겠죠. 그걸 로지츠에 받았고, 그거를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지츠 API를 사용해서 정답은 레이블에 넣고, 우리 네트워크에서 나온 로지츠는 로지츠에 넣어서 로스를 계산해서 리턴하는 식으로 로스 펑션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부분은 tf.gradient tape, 이것도 앞에서 계속 실습할 때 써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로스 펑션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은 이 그레디언트 테이프에다가 쭉 기록을 해놓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방법을 쓰죠.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마치 테이프를 거꾸로 감듯이 이렇게 테이프.gradient 하면은 테이프를 거꾸로 감으면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스를 뭘로 미분할 거냐면 model.variables, 이 모델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담 옵티마이저 쓴다고 했죠. 그래서 tf.train.a담 옵티마이저 썼고, 러닝 레이트는 처음에 설정해줬던 러닝 레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ccuracy 계산한 부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과 이미지와 레이블을 입력으로 받아서 모델에다 이미지 넣고, 이번엔 accuracy 계산할 때는 트레이닝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트레이닝을 false로 해줬고요. 그 결과를 받아서, 정답과 내 네트워크에서 나온 결과의 argmax들을 비교해서 같으면 맞고, 다르면은 틀린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평균을 내면은 accuracy가 나올 거고, 그 accuracy를 리턴해주게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부분은 이런 식으로 tf.train.checkpoint라고 해주면은, 네,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 네, for 루프를 2단으로 구성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트레이닝 에폭 동안에 바깥쪽 for 룹이 돌고 한 에폭이 한 루프를 돌게 되고요. 안쪽에서는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아까 구현했던 데이터셋 포문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은 알아서 여기서 데이터셋을 하나씩 배치만큼 갖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펑션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주고, 그 계산한 그레디언트랑 모델의 베리어블들을 넣어주고, 옵티마이저에 apply gradient라는 걸 쓰면은 여기서 이제 웨이트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사실 학습은 돼요. 아래쪽은 학습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로스 값과 액큐러시를 학습하는 중간중간에 계산을 해서 그거를 평균을 내고, 그걸 이제 나중에 출력을 하면서 보기 위해서 구현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로스와 액큐러시를 평균 내는 부분이 아래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에폭 돌 때마다 한번 이제 한 에폭만큼 트레이닝이 끝나면은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고 그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하는 거죠.
해서 이거는 여기서는 뭐 로스 같은 거는 계산을 안 하고 학습도 할 거 아니니까 애큐러시만 뽑아서 에버리지 애큐러시를 계산하는 에버리지 테스트 애큐러시를 계산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에폭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에버리지 로스, 트레이닝 로스죠. 그다음 트레이닝 애큐러시, 테스트 애큐러시를 프린트 하도록 했고요. 한 에폭 끝날 때마다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면은 한 99.3에서 4% 사이에 99.3 몇 % 정도의 애큐러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덴스 레이어만 가지고 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99%를 넘는 애큐러시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시퀀셜 API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펑셔널 API를 사용해서 똑같은 CNN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